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이 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몸속 수분과 전해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건 단순히 피곤함이나 갈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지낸 적 있으신가요? 조금 피곤하다 혹은 목이 약간 마르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신 적도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수분 저장 능력은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신호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괜찮겠지 하고 지내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순히 건강 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탈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왜 위험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은 줄고 동시에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은 활동을 해도 금방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수는 단순히 피곤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이 조금 마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신장,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위급한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특히 더운 날 여름철 혼자 계신 시니어 분들은 단 하루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수는 전해질 불균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이러한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관찰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6세 김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햇빛이 유난히 강한 오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땀을 흘리셨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몸이 나른하고 어지럼증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구나 하고 쉬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피로감과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소변 색도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이미 몸은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 어르신은 집에 있던 이온 음료를 조금 마시고 바나나와 두유를 조금씩 섭취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탈수가 심해지면 신장 기능 저하나 심장 박동 이상, 혼수 같은 위험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이 어르신은 장마철 집안 난방과 습도로 인해 실내 환경이 매우 습했습니다. 평소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하루 동안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근육 경련과 심한 피로가 나타났습니다.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태였죠. 만약 그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하거나 수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점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과 환경 요인이 쌓여 위험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리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중 일정 간격으로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약해지므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물 한 컵을 마시고 아침 간식이나 차를 마신 후에 또 한 컵, 점심 식사 전후에도 물과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섭취합니다. 오후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도 물을 보충하고 저녁 식사 전후에도 잊지 않고 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컵 정도는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다음은 전해질 보충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셔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 구토가 있는 경우 체내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심장 박동 이상, 혼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나 시금치 같은 채소, 두유, 견과류, 그리고 필요하면 약간의 저염 소금을 음식에 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음료를 섭취할 때는 당분이 너무 많지 않고 나트륨 함량이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외출 전후로 전해질 음료를 챙기고 햇빛을 피하거나 차양 모자를 쓰고 시원한 장소에서 활동하세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므로 따뜻한 물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면서 수분 섭취 간격을 조절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약물과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배출에 영향을 줍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수분과 전해질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지럼, 피로, 근육 경련, 소변색 변화, 마름 같은 작은 신호를 발견하면 즉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며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김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아침 간식과 함께 물과 전해질 보충, 점심 식사 전후 수분과 전해질, 오후 산책 후 음료, 저녁 식사 전후 수분,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컵. 이렇게 반복하는 습관을 들인 이후 어지럼증과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색도 맑아졌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작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의 기본 개념과 일상 속 위험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단순히 물을 마셔라가 아니라 몸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작은 습관을 지켜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몸 속 변화를 다시 짚어볼게요. 탈수가 시작되면 몸의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든다는 건 심장이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내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같은 초기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면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 심하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혼수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혼자 거주 중이신 79세강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스트레칭과 동네 산책을 즐기는 분입니다. 어느 날 여름 날씨가 유난히 더운 오전, 평소보다 많은 땀을 흘리셨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내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상태였죠. 강 어르신은 집에 있던 바나나와 이온 음료를 조금씩 섭취하며 휴식을 취했지만 만약 그 순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혈압 저하, 심장 박동 이상 혼수 상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단순히 목이 마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여러 기관이 동시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83세 정 어르신은 평소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대부분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장마철 집안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근육 경련, 피로,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체내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만약 그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하거나 수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신장 기능 저하, 혼수, 심장 이상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몸속 경고 신호를 먼저 보내지만 우리가 이를 무시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단순히 물 한 잔 마시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아침 간식이나 차와 함께 한 컵, 점심. 식사 전후에도 물과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마시세요. 오후에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을 했으면 반드시 수분과 전해질을 다시 보충합니다. 저녁 식사 전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에 물 한 컵 정도 챙기면 하루 동안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 속에서는 탈수가 생기면 먼저 혈액량이 줄고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려고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지럼증이나 피로가 나타나고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신경 기능이 약해져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생기죠.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혼수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작은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어지럼증, 피로, 손발 저림, 소변색 변화, 입마름 같은 작은 신호들이 몸 속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름철에는 햇빛과 더위로 수분 손실이 많습니다. 외출 전후로 이온 음료를 챙기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세요. 햇빛이 강하면 모자를 쓰고 가능한 그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합니다. 따뜻한 물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면서 수분 섭취 간격을 조절하세요. 약물도 중요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배출에 영향을 줍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수분과 전해질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하루만 신경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생활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첫째,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일어나서 물 1컵, 간식 후 1컵, 점심 전후, 오후 활동 후, 저녁 식사 전후, 자기 전 1컵. 이렇게 반복하면 하루 동안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온과 환경을 관리하세요. 여름에는 햇빛과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므로 외출 전후로 이온 음료와 물을 챙기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세요. 겨울에는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므로 따뜻한 물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며 수분 섭취 간격을 조절하세요. 셋째, 약물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배출에 영향을 줍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수분과 전해질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77세 송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1컵을 마시고 아침 간식과 함께 물과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섭취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후에도 계속 수분을 보충했고 오후 산책 후에도 음료를 마셨어요. 저녁 식사 전후에도 수분과 전해질을 챙기고 자기 전 물 1컵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졌지만 한 달 정도 반복하자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 색도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물을 마신다가 아니라 생활 속 루틴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의 신호를 관찰합니다. 어지럼증,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소변색 변화, 입마름 등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수분과 전해질을 조금씩 자주 보충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계시다면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태를 알리세요.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의 피로,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수분과 전해질 관리, 환경 조절,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생활에서 활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